안녕하세요. 영국 맥라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품 디자이너 최종호입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디자이너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제 경험에서 느낀 주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영국 취업 시장이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것보다 당장 졸업하고 혹은 졸업 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 봐야 할지 그런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작에 앞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맥라렌은 포뮬러 1 레이싱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포뮬러 1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포뮬러 1 스포츠는 전 세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스포츠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레이싱 이벤트입니다. 1963년 브루스 맥라렌이 팀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182회 이상 우승 경력으로 페라리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포뮬러 1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뮬러 1에서 쌓아온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 중 하나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현재는 스포츠, 슈퍼, 얼티메이트, GT 시리즈 라인업 모델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브랜드와 견줄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동차 다음 먹거리를 위한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영역을 넘어선 공공운송기기, 의료산업 등 이런 포뮬러 1을 통해 얻은 데이터 축적 기술을 과거 자동차를 위해서만 활용했었다면 이제는 인간을 더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영국의 취업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영국 취업 시장이 2020년 현재 그리고 나아가 포스트 코비드 이후까지도 도전하기 꽤 괜찮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적응하는데 다른 비영어권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지금 영국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이런 브렉시트 투표가 통과되는 2018년을 시점으로 영국이 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자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엄격한 비자법을 갖고 있는 영국이 조금 더 비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인력 손실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정부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외국인들에게 이런 비자 규정이 현재 좀 더 완화되고 있는데요.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영국 취업은 현재 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자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유학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비자에 대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브렉시트 여파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파운드 환율은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영국 비자는 크게 티어 1, 티어 2, 티어 4, 티어 5 비자가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비자 내용이 있긴 한데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 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티어 1은 쉽게 생각하면 특기생들에게 비자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좋은 추천서와 서류로 증명 가능한 수상 경력들이 잘 뒷받침되면 도전해볼 만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취업도 사업도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티어 2 제너럴 비자는 흔히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건데요. 세부적으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고 까다로워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비자기도 해요. 그래서 티어 4 비자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가 브렉시트 기점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졸업생들에게는 2년의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PSW, Post Study Work 비자라고 과거에는 있었다가 2013년쯤에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외국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정말 높아졌었는데 이 비자가 다시 부활하면서 향후에는 좀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티어 5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요. 저는 조건이 되신다면 이 비자를 추천드려요. 비자를 발급받는 기준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류와 어느 정도 운이 잘 맞아 한 해 1000명의 인원 안에 들 수 있다면 이 2년이란 비자가 주어지는데요. 이 비자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비자가 정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티어 2 비자의 경우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시간도 돈도 상상 이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인력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걸 고용주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회사 측에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고 만약 비자 심사 기관에서도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이라도 한다면 그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워킹홀리데이로 취업을 도전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서 티어 2 비자로 비자 전환을 노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해외 취업으로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일을 할 때 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잃을 것은 없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구직 활동에 도전해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비자 이야기를 듣고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유학의 장점은 많습니다. 혹시 유학을 고려하신다면 혹은 유학을 통해 구직 활동까지 바라보신다면 유학원이 아닌 다른 졸업한 학생들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알려진 명성과 현지에서의 사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학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한다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언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의 경우 입학 전 프리세셔널 코스라고 입학 기준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문화나 언어 적응을 위해서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언어에 걱정이 있다 해도 이러한 코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든 취업 혹은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비자 종류가 다양하고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사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중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해외 취업을 위해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취업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는 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 예외의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력, 노력 없이 운만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운은 바꿔 이야기하면 타이밍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고용할 자리가 없다면 도전의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타이밍이 맞는 걸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취업 자리를 추천해 준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보세요. 언제 그런 행운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평소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운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교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정보 없이 도전하는 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될 만한 정보는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알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잡 공고를 인터넷으로 접하기 전 내부에서는 언제 어떤 포지션의 인력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특별한 사람들과 교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주변의 선배, 지인을 멘토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개인 사정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더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한 교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하는 것만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취업의 부는 단지 디자인만 잘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소통하세요. 타인으로부터 자극도 받고 영감도 받고 그런 걸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 교류이에요. 저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표 도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앞에서 두려운 그런 감정이 피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 도전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왜 취업 준비와 연관이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취업을 포함한 모든 목표를 이루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여러분에게 현재 작업을 발표할 기회가 생겼는데 누군가는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에 도전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용기를 내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자리에 회사 인사 담당자나 회사의 디자이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용기를 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기회라도 향후에 연결될 여지가 있겠죠.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평소 여러분의 그런 용기 내는 습관들이 바라고자 하는 결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운 감정은 사실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그 후회에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전 무조건 예스맨이 되려고 하는데요. 언어가 두려워서 취업에 면접 기회 앞에서 여러분은 도망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용기 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용기 내는 그런 습관을 평소에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여러분을 알리는 걸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해에도 수많은 예비 디자이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특히 해외 취업을 목표로 두셨다면 여러분을 최대한 홍보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는 나 자신을 홍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 리크루터들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 및 몇 가지 플랫폼이 더 있긴 한데 적어도 링크드인 계정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정이 지금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고 관리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내에는 특히 공모전에 많이 도전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이 수상 실적도 우수한 편이고요. 공모전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전 같은 경우 우선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디자인 감각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한 도전의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될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고요. 수상을 통한 동기부여도 명확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다고 그것이 취업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공모전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인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답은 아니다입니다. 수상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노력과 성실성은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업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저는 공모전과 포트폴리오는 별개로 구분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트폴리오의 느낌과 공모전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모전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전과 취업 포트폴리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장점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포트폴리오와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내가 특별한 것에 대한 나만의 장점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고용주가 여러분을 뽑아야 할 이유를 포트폴리오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 취업 시 언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어가 여러분의 주 무기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디자인을 수행할 능력 외에 더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비장의 카드가 없다면 고용주가 굳이 현지 문화와 사정을 잘 아는 자국민 지원자를 두고 여러분을 고용할 확률은 희박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나만의 무기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본인이 엔지니어 지식이 다른 디자이너보다 좀 뛰어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면 일반 디자인 포트폴리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 된다면 하나 이상의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회사마다 선호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열심히 지원을 한다 하여도 회신을 받을 확률은 높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도전하고 싶은 회사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기획하는 게 무작위로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맞춘다는 건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뿐 아니라 좀 여러분이 작업물의 종류에 대한 것도 저는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회사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관련된 업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적어도 한두 개쯤 있으면 더 회사 입장에선 판단하기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회사에서 꼼꼼히 다 리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지원자가 접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더 흥미를 끌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담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레이아웃 하나, 폰트 하나 작은 것까지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첫 몇 장만 보더라도 이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기승전결이 있듯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예를 들어 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고 따라오는 다음 프로젝트는 나와 다른 모습, 나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주변 친구들, 선후배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혼자 만들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보고 3자의 시선에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로 다듬어질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보세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자의 시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령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원하게 된다면 리뷰하게 될 사람은 같은 제품 디자이너 전공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 또한 리뷰를 하게 될 건데요. 누군가에게 호불호가 갈리게 되면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쁘지 않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면 저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의 단점을 내보이지 마세요. 우선 포트폴리오에 이 모든 것을 넣어야 한다고 그런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디자인 과정들을 모든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음악의 기승전결처럼 각 프로젝트마다 내 다양한 장점을 섞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내가 렌더링 스킬이 부족한데 포트폴리오 한 면에 자랑스럽게 렌더링 한 장만 넣는 것과 차라리 좀 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과 그런 조화롭게 이런 한 장을 완성해서 시선을 분산시킨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내 장점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 잘못된 한 장으로 보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단점을 그런 최대한 장점을 내세우면서 좀 숨겨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는 여러분의 일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팀원으로 함께 일하기 위한 사람인지를 보는 자리예요. 인터뷰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못 보여준 것들을 더 보여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기본 디자인 실력은 긍정적으로 이미 평가가 되었다는 거라서 면접 보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면접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구일지, 그 사람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결국 상대방을 파악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인터뷰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면접은 취업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없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점 잊지 말고 인터뷰에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소개팅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듯이 그런 전략을 좀 구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취업 준비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 그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을 기회로 만들 좋은 시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은 녹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더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아쉽네요. 녹화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도 하고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기다리며 원하는 목표를 위한 그런 준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